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종료되는 진상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건 진상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입니다. 조사는 오는 10월 5일 종료되는데 당장 속도는 더딥니다. 현재까지 피해가 신고된 건 7,465건. 이 가운데 사실조사와 실무의 심의, 중앙위 결정을 마친 건 566건으로 전체 7.6%에 불과합니다. 법 개정 촉구 토론회에선 이 추세라면 10년이 걸려도 조사가 끝나지 않을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담아서 속도감 있게. 여기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획단의 이념 편향 논란까지 겹쳐 희생자 유족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요, 여순 반란 사건 토벌사입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강조합니다. 유족과 지자체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제대로 된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남농부권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질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한편 전라남도는 최근 여순 사건 중앙위원회를 찾아 신속한 희생자 유족 결정과 신고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100분 가까이 진행된 기자회견을 본 지역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야당과의 협치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늦은 감이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국민이랑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니까. 앞으로 야당과 협치해서 잘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면 보여주기식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주제들을 피해갔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또 국면 돌파용으로 지금 오지 않냐. 최상박 특검도 그러고 좀 김건희 특검도 그러고 애매하니 그냥 두리뭉실하고 뭔가 하겠다는 것이 없잖아요.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오늘 그 소통으로 인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지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금 소통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광주에서 치르지 않았던 민생 토론회를 곧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네 군데를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 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균형 발전에 신경 쓰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생 토론회 재개 방침의 광주시는 지역의 주요 현안인 광주군공항 이전, AI 2단계 사업, 복가 쇼핑몰 관련 교통 대책 등을 대통령실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순천시와 순천대 지역 정치권이 정부 주관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순천시와 시의회, 순천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대통령 비서실,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각각 입장문을 제출하고 지역의 30년 수건이자 염원인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이 정치 논리가 아닌 의료 논리를 바탕으로 절차와 원칙에 따라 법적 권한이 있는 정부 주관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의대와 의대 병원 설치 문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정책이지만 전남도가 법적 권한이 없는 단일 의대 공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대학교 총동창회가 전남도와 김영록 지사를 향해 법적 근거가 없는 단일 의대 신설 공모를 중단,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순천대 총동창회는 오늘 순천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신설을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실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각 정당에 100만 동부 지역민들에게 약속했던 순천대 의대 신설을 즉각 이행하고 의료 복지의 균형 발전과 공공의료 확대를 실천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전남도지사가 복지부를 방문해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원 배정을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국립의대 신설에 대해 정부 담화를 발표하는 등 큰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2026학년도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해 의료 현안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5명이 뒷돈을 주고 승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경찰 내 인사비리는 수년간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는데요.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5명의 파면이 결정된 것은 지난달 30일. 이들은 앞서 승진을 시켜달라며 브로커들에게 각각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전달받고 이들을 실제 승진시켜줬다는 의혹을 받던 전 전남청장은 지난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규모 인사청탁 비위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모두 심사 승진 대상 중 후순위자였는데 주관적 점수인 지휘관 평가 등에서 만점을 받아 순위가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경찰 승진의 절반을 뽑는 심사 승진 시스템에서 객관적 지표상 수요 인원의 5배를 심사 대상으로 올립니다. 5배수 안에만 들면 비공개로 부여되는 지휘관 평가 등 주관적 점수에서 순위 변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주관적 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5배수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2배수로. 이렇다 보니 비공개로 이뤄지는 승진 대상자의 점수 배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8월 초 사건이 불거지고 인사청탁 고리의 구체적 실체가 확인됐음에도 경찰의 인사 시스템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전남경찰청의 관련 개선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었지만 경찰은 관련 내용 확인은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승진 심사나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쪽에서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겠죠. 이번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외부 전문가에게 인사 개선안 의견을 받아 연말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상황. 하지만 윤 청장의 임기가 2달이면 끝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이 마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남해안 고속도로 보성요금소에서 출근길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7일 적발된 해당 경찰관은 전날 저녁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고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곧바로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수억 원의 공공근로 일자리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흥군청 직원에 대해 감사원이 해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감사 결과를 통해 고흥군청 공공근로 일자리 담당자인 직원이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61차례에 걸쳐 3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고흥군의 해당 직원의 해고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부서에도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요즘 물가 오름세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서민 대표 반찬인 김마저 금값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상품권을 주거나 할인하는 수산대전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 대표 상설시장인 중마시장입니다. 남해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주꾸미부터 전복과 바지락, 생선까지 싱싱한 수산물로 넘쳐납니다. 이곳에서 국산 수산물이나 수산물 가공품을 사는 소비자는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장에 마련된 행사장에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가 시작된 지난 3일부터 일주일 동안 2천만 원이 환급됐습니다. 주말에는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주말 인력은 저희가 6명 정도 되고요. 주말은 이런 식으로 줄 서서. 소비자들은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어 좋고 전복이랑 갑오징어랑 참기 몇 번 받아봤어요. 상인들도 소비가 늘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죠. 사가 가면서 언제 또 주냐고 이제 그래서 물어보는 분들도 많아요. 이번 행사는 마트와 온라인몰에서도 오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쿠폰을 받으면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통적인 농업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 농업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 농수축산밸리 조성이 추진되면서 청년 귀농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청년 임대온실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37살 심세련 대표. 2021년부터 딸기와 토마토, 멜론, 레드향 등 4가지 작목의 재배기술 교육을 20개월에 걸쳐 수료했고 작년부터 3년 기한으로 이곳 1,300제곱미터의 임대온실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풍양면에 짓고 있는 3,000제곱미터 규모의 시설하우스에서 유러피언 샐러드 채소 재배에 나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농협이 선정한 청년 농업인 대상을 받은 심 대표가 남편과 함께 고흥으로 귀농을 결심하게 된 데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노하우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경험이 매우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4곳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고 저렴한 농지와 온화한 기후의 고흥은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수익면에서 도시의 직장 생활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은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값진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살기라던가 이제 그 지역마다 이제 프로그램이랑 교육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좀 미리 경험을 해보시고 이제 그런 결심이 이제 서게 되시면 고흥군은 현재 정부 주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변에 시설 원예와 축산, 수산 분야까지 군 자체 계획으로 스마트 농수축산밸리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고흥에 창동을 해서 고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 분야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산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농수축산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고흥의 스마트팜 인프라가 청년들에게 농업을 새로운 미래로 제시하면서 청년 귀농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맑고 포근했던 낮과 달리 저녁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다가 낮 최고기온은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0.5m, 먼 바다에서는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 전남연맹이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속되는 기후 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마늘은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매실도 대규모 저온 피해를 입는 등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지난해 어촌 지역을 돌며 2,300여 척의 어선을 무상 점검한 데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무상 이동 수리소를 운영합니다. 올해는 10개 시군 17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3,269척의 어선을 점검할 예정이고 배터리와 프로펠러, 점화 플러그와 오일 필터 교체 등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020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단체 협약을 4년 만에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0년 5월 시작된 이후 25차례의 실무 교섭을 거쳤고 양측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교 업무의 정상화,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등 204개 항목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가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중마 도심권의 출퇴근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광양항 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성황교차로에서 대근 사거리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에 들어갔고 현재 한전과 KT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우회도로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